네, 반갑습니다. 어,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잠깐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어, 한국 나이로는 60이고요. 윤석열 나이로는 59세인 정병님이고요. 저는 부동산에서 20년째 지금 일을 해오고 와우. 있고, 그리고 나름대로, 뭐,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대표님을 만나서 깨지고 있는 정병님입니다. 와우, 좋아요. 저를 만나서 깨졌나요? 네. 어때요? 작년에 PCM을 만나고, 저희 일대일 코칭도 받고, 뭐, 핏바리도 그렇고, 뭐, MF 케어, 뭐, 이런 수업들 다 받으면서, 어떻게 돈값을 하셨나요? 그냥 돈은 써야 되고, 저는, 시간도 써야 되고, 뭐, 에너지도 썼는데, 어떻게 돈값 했나요? 대표님이나 뭐, 이렇게 MF 케어에서 보시기에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할산할 수 없는 걸 저는 얻었어요. 정말 그래서 한번 표현해봐요. 어떤 거요? 저는 가장 큰 거는 일단 첫 번째가 저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처음에 저랑 1대1 했을 때, 명확하지 않으면 돈으로 사나라고 했을 때 그 말 뜻을 정말 최근에도 못 알아들었어요. 몇 개월 전만 네. 해도 저는 100억, 200억을 다 채워야 되는 줄 알았어요. 현금으로. 아, 채우고 나면 어떻게 된다. 이런 네, 네, 논리로 네.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돈이 필요해서 온 건 아니었는데 네. 자꾸 돈으로 하라고 하니까 아, 나는 돈으로 채우면 너무 힘들 건데 이러면서 근데 그 뜻이 이제 알았어요. 저는 네. 지금의 제 이 PCM이나 일대 이거로 값어치로 한다면 100억, 200억, 200억, 300억 대는 넘어섰어요. 그 정도로 저에게 큰 깨달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살면서 60을 바라보면서 제가 얻고자 하는 거는 이런 100억, 200억 대보다 저를 찾는 거였거든요. 근데 진짜 제 안에 진짜 저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저는 진짜 나, 가짜 나, 진짜 감사, 가짜 감사, 진짜 행복, 가짜 행복 이런 것들이 이제 인식이 되면서 명확하게 알게 되고 제가 진짜 가치 있는 삶을 향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 그런 방향성 같은 게 명확한 방향성, 명확한 목적을 자꾸 정하라 그럴 때도 그 뜻이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인식이 되고 그리고 내 안의 거를 들여다볼 줄 안다는 거. 네. 그러면서 그게 살아온 제 인생을 예전에는 그냥 앞으로 가야 되고 과거에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과거로 접목을 시키면서 그때 그랬었구나 이러면서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천억대 부자라고 이거를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그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하고 이런 어떤 막 도사 얘기처럼 막 이런 내 내면의 어떤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얘기하기 전에 그럼 앞서서, 피디님, 나름, 아까 중산층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리고 부동산 업계에서 나름 20년 동안 브로커 이런 중개사 역할을 했으면, 어떤 중개사들은 그냥 중개사 수수료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실제로 내가 투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피디님은 네, 어느 쪽이에요? 저는 투자하는 쪽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게 20년 동안 지금 어디 지역에 사고 계세요? 저는 일산 서구에 사고 있어요. 일산 전주 어, 고양시. 네. 좋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단순히 뜬구름 잡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피디님 돈도 벌어봤고 자산도 지금 가지고 있고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물질적인 부분에서 나 좀 그래도 이랬던 여자야. 예, 좀 이런 부분들 좀 자랑해 주세요. 저는, 네. 일단은 첫 번째는 2007년도에 부동산 2005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무것도 그때도 지금처럼 PCM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때도 부동산 일을 자격증 따고 시작을 한 거고 제 인생에 가장 큰 변환점이 생겨서 시작을 했는데 2007년, 8년도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정말 지하에 100층까지 내려간 전 재산을 다 잃고
그때 제가 또 막 이혼도 하고 모든 것들이 삶이 그러는 시점에서 다 잃고 나서 다시 했을 때, 그러면서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를. 그리고 전략을 짠 게 이제 투자도 하고 뭔가 하면서 지금은, 뭐, 재산으로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집으로 따지고 뭔가 했었을 때, 뭐, 지금 집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다 팔고 나면 한 50억 정도 되려나? 그냥 가지고 그냥 계산으로 종부세 내고 뭐 하는 거는 한 100억 대 정도까지는, 네, 세금을 많이 냅니다. 그 정도가 네, 되고, 어, 벌기 시작할 때는 한 달에 5천, 1년에 5억 정도 내가 스스로로도 네, 이렇게도 벌어보고, 근데 그게 남들이 보면은 쉽게 그쵸, 벌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고 일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이 100억, 200을 벌으라고 하니까 네, 저는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죽어도 싫었거든요. 이걸 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맞아요, 용어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제가 그걸 겪고 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람들이 돈천, 뭐, 올천, 이천을 우습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벌기 위해서 정말 모든 시간을 투자하고 모든 거를 했는데, 그래서 그때는 그 깨달음이 없어서 액면 그대로만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 그쵸. 같아요. 어쩌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네, 돈을 네. 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열심히 목숨 걸고 돈을 벌다 보면 막 10억 벌고 20억 벌고 30억 점점 올라가고 내 자산 가치도 50억에서 60억, 70억, 100억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 내 몸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견뎌야 하는 어떤 뭔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원래 가지고 있던 과거에 성공했던 그 전략을 가지고 쭉 가다 보면 뭔가 부작용이 터졌기 때문에 절대는 나는 저 돈을 벌고 싶지 않다. 심지어 저 돈을 그냥 준다고 해도 나는 저기로 가면 나는 그렇게 힘들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아, 나 저거는 안 하고 싶다. 예. 왜 과거에 내가 했던 거를 생각하면 그 전략대로 가는 건 그냥 그 전략 이외에는 상상도 못 했으니까. 근데 그 네, 맞아요. 부작용이 대체 어떤 것 그 때문에 그 정도로 거의 치를 떨고 내가 그렇게 거부를 했어요? 제가 2018년도에 네. 어쨌든 이제 저는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 큰애는 장애 등급이 있고, 둘째는 어쨌든 본인이 좀 애가 괜찮은 애여서, 장학생으로 미국으로 이제 가게 되고, 2018년도에 그게 정리가 다 된 거예요. 2018년도에 아들은 이제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고 딸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고 남편은 저를 그렇게 했던 남편은 어쨌든 아프어서 돌아가시고 이러면은 이제는 자산도 어느 정도 있고 뭔가 그렇죠. 삶이 그렇죠. 남들이 보기에는 살만한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그때부터 저라는 사람을 좀 이제 인식을 하려고 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건강이 그리고 다 무너진 거예요. 그전에는 정말 24시간을 앉아도 버텨야 됐기 때문에 건강을 잃은 줄을 몰랐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다 무너져 내려서 공황장애, 뭐 이런 것들 구안화사부터 시작해서 다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는 만성 우울증, 뭐 스트레스, 뭐 이런 것들만 해서 신경정신과 약을 주고 잠을 한숨도 못 자서 근데 그전에는 불안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이 있었으니까 해낸 거예요. 근데 지금은 불안 요소가 다 가신 거예요. 그냥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인기피증, 어, 이 뭐라 그럴까,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져서, 나 정병님이라는 사람은 누구지? 나는 무엇을 해봤었지? 어떻게 살아왔지? 갑자기 치매가 걸린 사람처럼. 어, 그러면서 이제 상담소를 찾아가기 시작했고, 근데 상담을 받는데 상담에서 나라는 걸 꺼내라 그러는데 꺼내본 적이 없으니까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맨날 쓰러져서 병원 가고 잠을 못 자니까. 근데 병원에서는 약을 자꾸 다른 거를 더 세게 처방해주고, 그러면서 2023년도에 약부작용이 온 거예요. 정말 어, 그때 그러면서 뭔가 다시 최근이네요, 찾아야 그게. 돼.
한 5년을 그렇게 시달렸던, 그러니까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없고, 예. 건강을 잃으니까 무기력해지면서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100번 이해가 되더라고요. 사람들은 왜 우울증 걸려서 죽어가 아니라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고 다시 들어가고. 병원에서 주는 거는 우울증 약은 뇌를 잠깐 마비시키는 건데 그 뇌가 다시 깨어나면은 너무나 이 몸이 무기력해지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수군거리는 것 같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면 이상이 없대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차라리 외상을 입거나 암이나 뭔가 이걸 고치면 됩니다 하는데 스트레스래요. 뭐든 내려놓으래요. 다 내려놨어요. 안 되더라고요. 내 안의 거를 내가 모르니까. 상담을 3년 받고 2023년도에 약부장육이 생기고서 다시 제가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 이러면서 약을 끊기 시작하고 뭔가 하면서 그러는 시점에 PCM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냥 우연의 발견으로 누군가를 따라서 들어왔는데 뭔가 내가 한 대 딱 맞은 느낌이었고 정말 순박했고 순진했고 독소구나. 독소를 통해서 내가 치유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었는데 대표님 강의를 듣다 보니까는 뭐지? 아, 저분이면 나를 좀 꺼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에서 1대1 또 코칭 수업을 제가 했던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대표님 아마 저 많이 답답했을 거예요. 저 나이 먹은 분이 고집도 세고 뭔가가 그런데 저 안에 꺼내보지. 그리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고 정말 그쵸. 남들이 하라 그러면 했고 예. 저는 중간에 포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대표님하고 뭔가 돈을 몇 천만 원을 주고 수강 신청을 했으니까 제가 배워온 거는 우쭈쭈 해주면서 뭔가 나를 꺼내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자꾸 때리는데 때리는 게 어떻게 때리는 건지도 모르겠고 미치고 한장하고 정말 죽겠는 거예요. 난 이게 아니었는데 나는 나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나를 꺼내기는 그냥 무슨 콜드콜을 하라 그러고 유튜브를 하라 그러고 음. 글쓰기를 하라 그러고 맨날 미션을 한 번도 해보지 않는 유튜브라는 거를 저는 태어나서 동영상도 안 찍는 사람인데 셀카도 안 찍는 사람인데 그냥 말하라 그러고 방법도 안 가르쳐주고 어떡하라고 나더러 그런데 그냥 저는 그래도 60년을 살아오면서 하라면 하는 숙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라면 한 아이들에게도 숙제는 해라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지. 그리고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듣고 일대일 콜드콜도 하고 자영업자도 만나고 이러는데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워온 거는 정답을 네. 줘야 되는 이렇게 하면 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미션만 주고 뭘 깨달았어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숙제만 했는데 뭘 깨달아요. 깨닫기는 숙제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런 과정에서 내 안의 거절,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바보인가 봐. 멍청인가 봐.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봐. 아, 그래도 그냥 그래. 나는 이 책이라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 이러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를 다독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고 올라오고 용어는 나오는데 시스템 해킹, 관점, 정체성, 방향성, 다양성, 속성, 본질, 뭐, 그, 양면성, 뭐 이런 것들은 단어들은 나오는데 살면서 한 번도 써보지도 않았고 들어는 봤죠. 책에서는 나오지만은 그게 하나의 단어였지. 저하고 삶하고 이런 게 접목시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봤기 때문에 관점을 잡고 관점을 바꿔라. 관점으로 봐라. 양면성으로 봐라. 뭘 어쩌게 보라고. 속성을 알게 되면 보인다. 무슨 속성이 보여? 속성이라는 뜻도 모르는데. 이러면서 정말, 어, 힘들었어요. 울기도 많이 울고. 나는 정말 여기에서, 어느 정도 되면은, 탈락되나 봐. 그런데 제가 이게 바뀌기 시작한 게
미국에 2월 달에 제가 딸 아이로 그때 대표님하고 네. 마지막 일대 코칭을 했잖아요. 세상 밖으로 제가 나갈 줄을 몰랐던 거예요. 항상 제 삶에서 타인과 애들 이런 것만 있었고, 저는 혼자서 여행도 해본 적이 없고, 운전도 혼자서 해본 적이 없고, 근데 미국을 이제 다시 가려고 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또다시 잠을 못 잔 거예요, 제가. 미리 막 예측하지,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 옛날 걸 생각을 해서 가서 이게 하면 또 저희 아들은 장애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데리고, 물론 미국까지 도착하면은 딸아이가 인도를 할 거지만은 거기까지 가는 여정이 너무너무. 근데 대표님께서 그냥 무작정 가봐라. 그리고 거기 가면은 공항에서 길 잃어버리면 아게 또 해줄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났는데 그래 해보자. 근데 진짜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가서 또 유튜브를 찍어 와라. 숙제를 미션을 내주니까 또 전 숙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동영상을 찍고 뭔가 하는데 딸아이하고 또 한 3주 정도를 같이 있고 뭔가 이러면서 거기 있을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제 그걸 여정을 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왔는데 쉬었다가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또 대표님한테 혼날 건데 너무 3주 동안 프리하게 이러고 있다가 또다시 숙제를 해야 되고 또다시 그 미션에 내가 뭔가가 알지도 못하는데 또 얻어 터져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삶이 끝까지 가야 된다는 이거였기 때문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대로 들어와서 하는데 음, 그러면 저라는 사람이 결론적으로 피디님한테 했던 역할이 결국에는 그냥 때리고, 시키고, 그리고 압력을 주고, 그리고 어쨌든 막 이런 어떤 역할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들이 그냥 딱 생각해도 아니 저거를 굳이 저렇게 받을 필요가 있나? 뭐 그냥 그 상관관계를 뚝 잘라버리고 뭐 포기하고 아니면 나도 내 삶이 있고 막 그런 내가 왜 저걸 계속 극복해야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돈을 냈다는 이유로 혹시 돈 아까워가지고 혹시 계속, 아, 여기 계속 뭔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돈 아까워서 혹시 저랑 계속 연결됐나요? 아니면, 아니에요. 예. 일단 첫째는 자존심 때문에요. 제가 여기에서 저와의 약속이잖아요. 살면서 그래도 저는 하나 지키는 원칙은 저와의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게 있었거든요. 아이들한테도 매일 말한 게 뭘 시작하면 끝점을 봐야 된다. 그러려면은 안 하려면 빨리 그만두고 하기 시작하면 끝에 가야 된다. 그래서 학교도 절대 결석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모범을 보여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저한테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내가 끝에까지 가야지. 이거는 돈하고 상관이 없이 이미 돈에 지불한 거는 충분히 이건 경험만으로도 대표님의 경험은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이런 이 경험을 얻을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어, 이 쪽팔림. 대표님한테도 나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때 울면서도 막 이랬는데 이거 하나 못 해내가지고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됐어요. 예, 그리고 살면서 힘들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으면 끝에 가서 얻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만큼은 알아요. 아, 그게 돈 벌어봤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지혜네. 그러니까 아, 그런가요? 그 지혜를 나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 여기에도 보면 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끈기를 어떻게 보면 여기서 좀, 예, 끝까지 나와 보려고 싸워 보려고 했던 자신과의 싸움이었겠네요. 맞아요. 네, 저와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이게 주변에 이렇게 물론 다 이제 배려도 하고 이렇게 저 같은 성격, 저 같은 어떤 그런 개성을 가진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있으면 진짜 센 언니, 뭐 센 뭐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피디님한테 제가 이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누군가 그런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도 하거든요. 왜? 센 사람들은 있으니까 주변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름 또
나한테 주는 말들이라든가 이런 잔소리라든가 이런 것들 들어보면 또 들을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음, 센 사람하고 또 제가 피디님한테 주는 압력, 그러니까 주변에서 보면 피디님들 압력을 받아본 손님도 있었을 거고 고객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그게 누가 되든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 그리고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상관관계에서는 저라는 사람이 피디님한테 그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저 말고 다른 사람이 역할을 했을 때랑 제가 역할을 했을 때랑 그 차별점이 그 다른 점이 혹시 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음, 어떤 행위를 음. 계속 지속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깨닫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이제 사람들하고 관계도 제가 되짚어 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운이 참 좋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인복이 있는 사람이야, 이런 것들을. 예. 그랬을 때 여기까지 대표님까지 제가 알아볼 수 있었던 거는 앞에 또 두 분이 계셨는데 가장 힘들 때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됐던 거는 가장 모질게 했어요. 일을 가리킬 때도 그랬고. 그런데 그걸 끝까지 해내니까, 아, 답이 보였고, 돈을 벌었고, 또 두 번째 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의 실력만으로 된 건 아니었거든요. 거기에 또 제가 열심히 뭔가 찾고자 노력하니까 또 그런 분이 나타나서, 정말 전 그분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거든요. 그분에게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 또 대표님을 하고서, 아, 이제 그분들은 제가 살면서 실무적으로 그냥 알지도 못했고, 그게 운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분들한테 떨어져 나갔었는데, 저는, 죽기 살기로 버텼던 거는 이겨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돈을 조금 벌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대표님이 이제 그분들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의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다른 분의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저의 나침판 같은 역할을 그리고 저는 인생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인 거고 다른 사람은 저를 이렇게 끄집어내죠. 아무도 끄집어내줄 수가 없을 거라는. 왜냐하면 이미 저는 나름대로 고집도 있고 돈도 어느 정도 벌어봤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자기 개발서라 뭐든지 그냥 온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식하게만 해서 온 게 아니었고, 이렇게 왔으니까 따르지를 못할 거라는 거죠. 대표님처럼 그렇게 딱 관점과 모든 것들이 그냥, 세다고만 그게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럼 그냥 앞에 분들은 그 역할을 못했죠. 정확하게 그래도 피디님한테 해줬잖아요. 뭔가를 해줬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네. 그때는 또 그게 감사했고 그게 또 나한테 감사하죠. 굉장히 큰 역할인데 그러면 제가 지금 하는 역할에 있어서 걔네만큼만 하면은 거의 지루하고 비슷하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필요 없었을 텐데 걔네랑 좀 차별점이 있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피디님이 또 다른 어떤 배움을 하고 있다. 그때도 그 사람들 때문에 뭐 실무라든가 이런 걸 투자라든가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그 사람만큼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과 뭔가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뭔 것 같아. 그 부분을 좀 표현해 주세요. 그 부분이 인식하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무에, 저도 실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실무만 배워왔기 때문에. 네. 그런데 대표님은 실무와 이론과, 어, 원칙, 어, 경험주의.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설픈 경험주의, 그분들도 다 똑같은 자랑. 아, 그런데 어설픈 경험주의에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또 갈 수가 있었지만은 대표님께서는 회의주의적 원칙 경험주의가 이제 뭐라는 거를. 그거는 이게 다 겸비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네. 이론만 가지고도 안 되고 경험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맞아요. 그리고 그 통찰이 다 돼야지만이. 근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거는 이 이론, 원칙 경험주의가 없는 게 원칙이라는 거를 지금 처음으로 저도 세워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원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음. 본인의 일에 그냥 했던 것들을 저한테 전수해 준 거였고, 저 또한 그걸 배워서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거기에서 멈춰서서
나머지 인생은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설픈 경험주의에서 끝난다는 거. 근데 그걸 두 가지를 다 해서 가니까 대표님은 남다른 거고, 저 또한 만약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게 안 돼 있었으면은 그냥, 그냥 뭐, 그래, 개발, 나도, 자기 개발 그냥 이렇게 있고 몇 번 하고 이러면 되겠지.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네. 그게 남다르다는 거죠. 그거는 경험과 이론이 다 겸비되어 있지만은,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음. 피디님은 지금 삶을 쭉 보면 거의 60, 59세 거의 인생을 어떻게 보면 반은 거의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제2의 인생을 진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꼭 이거는 제가 진짜 궁금한데 귀인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귀인이라고 하는 건 피디님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더 많이 만날 수도 있고 심지어 근데 나이 든다고 해서 꼭 귀인을 잘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근데 피디님은 누군가 봤을 때는 중산층 이상으로 이렇게 좀 부러워할 만한 그럴 사람이고 다 보면 그 누군가한테는 또 피디님이 그 사람의 귀인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피디님도 그냥 가난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계속 그렇게 우울하게 보낼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막 치유돼서 요즘에 막 꾸물거리고 막 그런 어떤 여유도 생겼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피디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 좀 계획형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계획을 하고 완벽한 계획형이었어요. 그러니까 계획하고 그 안에서 무조건 자기 스스로를 거에 갈아 넣는 느낌이라고 하면 지금은 꾸물거린다는 표현도 쓰고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그런 표현도 쓰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데 그게 어쨌든 지금 피디님의 지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과거하고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귀인을 만나는 게 인생에 있어서 귀인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인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한지 그런 면에서 좀 연관해서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기인을 만난다는 이 표현, 기인이라는 자체를 대표님을 만나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근데 이 운이 말은 좋아. 알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알아도 사람들이 기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어.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 이 대표님을 통해서 기인이었구나.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내가 진짜 기인을 만났어도 그 기인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이렇게 왔을 때 봤어. 난 그래서 운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깊게 생각을 안 해봤고. 근데 요즘에 이제 기인을 만나야지, 정말 중요하다는 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지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한 번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리고 알려고 하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게 내 안의 나를, 어, 꺼낼 수 있다는 거는 기인이 아니고서는 꺼내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앞으로 인생이 예전에는 60대, 70대 정말 계획형이었거든요. 정말 24시간을 계획해서 시간별로 해서 이 정도로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질 않아. 벗어나면 두렵고 무서워서 사람도 안 만났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일이 궁금하고 이걸 그러니까 안 해본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인이 아니면 이런 것들을 꺼내줄 수가 없다는 그러니까 정말 기인을 만나야 되는 거는 음, 내 인생에 뭐라 그럴까 가치 있는 말은 우리는 삶의 질을 높이고 가치 있는 삶을 원하고 뭔가 타인에게 베풀고 뭔가 용어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용어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기인을 만나야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는 그거는 책에서 나오는 말이거든요. 항상 책에서, 어떤 책에서든지 보면은, 뭐 고전책에서도 그렇고 뭐고,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그냥 그 나오는 단어들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 타인을 위한 삶은, 그래, 누군가한테 베풀어야 돼, 예. 봉사하고 살아야 돼, 삶의 질을 높이려면은, 근데 그 삶의 질이라는 것도 다 다르고,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것도 다 다르고, 이런 것들을 꺼낼 수 있는 거는
물론 뭐 많이 배워가지고 더 한 사람들은 꺼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저의 주변 사람을 봤을 때, 저의 이 있는 모든 면들을 봤을 때, 그거를 기인이 아니고서는 꺼내줄 수가 없다는 거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귀인을 그냥 만나긴 쉬워요? 정말 어렵죠. 저는 제가 운이 좋다는 게 그전에 기인 이제 이거를 통해서 아 그분들이 기인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정말 지금 감사한 게 대표님을 만나게 된 게 감사함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이고 누구 기인을 만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어렵냐면 준비가 일단은 돼야 된다고 저는 아, 생각을 해요. 귀인을 만나려면 내가 준비가 돼야 되네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어느 정도 이치라든지 그거에 찾아 나서야지 기인임을 알아보지. 내가 까막눈인데 어, 그리고 간절하지가 않는데 기인이 옆에서 너 이거 해 그러면 잔소리로 들리거든요. 네가 뭔데? 나를 정말 끌어주려고 했던 사람을 옆에서 내가 그거 정말 저거 듣고 정말 머리를 맞으면서 저거야. 내가 알고 싶었던 게 저거야. 뭔가 이렇게 느끼면 그 기인이 나한테 들어오지만 옆에서 너 이거 해야지 앞으로 변화되고 아우 너 진짜 똥머리야 이렇게 했을 때 재수없어. 그러면 그 기인을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인을 만난다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게 내 앞에 있는 기인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야지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러면 귀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면 사실은 귀인이 아닌 사람도 잘 알아볼 수 있겠네요. 귀인인 것 같아 보이거나 진짜 귀인이거나 이렇게 차이. 알아볼 수가 있죠. 일단은 기인인 분들은 불편하게 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아, 우쭈쭈 앞에 해주지 그 않아. 두 사람도 불편하게 했어요, 피디님을. 불편하게 할 정도가 아니었고, 저는 지금도 그분들하고는 잘 지내요. 그분들에게 한 달을 다 못 견뎠어요. 재수없다고. 왜냐하면 스파르트식으로 일도 가리키고, 제가 처음에 일 배울 때, 아침 8시 반에 출근해서요, 밑바닥 물걸레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그 1시간 정도를 물건 찾고 뭐하고 모든 부동산에 전화해가지고, 음, 예. 근데 저는 간절했기 때문에 그걸 했거든요. 빨리 이걸 배워서 내 몸값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하게 느꼈지만 실은 그때는 그게 감사함이 몰랐죠. 너무 힘들게 했으니까. 두 번째 그 투자자분도 제가 이제 500개, 1000개 집을 찾아주고 했지만은 원칙이 명확해서 그걸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저한테 피드백이 눈물 나게 오고 그걸로 인해서 제가 또 그분이 물건을 되돌려주는 바람에 제가 또 투자를 시작해서 그 물건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기인들은 우쭈쭈 하는 분들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기인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은 하지만은 진짜 매질은 못 하잖아요. 물론 매질을 해서 뭐 한석봉이 엄마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런 게 힘들다는데 기인을 알아보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내가 뭔가 배워야 되고, 저 가시 같은 말에서 내가 깨달음이 얻었을 때 기인이 되는 거지. 당신 너무 힘들어. 지금까지 아파왔을 때도 상담도 받고, 옆에서 뭐 명상치료도 하고 뭐도 해봤지만, 그분들은 기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나의 감정을 계속해서 릴렉스하게 해주고, 그래, 너 고생했어. 너 진짜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애썼다. 음, 근데 그때는 이뤄봤지만은, 되돌아서서는 1호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내 어, 안에 문제점을 발견을 이렇게 꺼내지를 못했으니까. 근데 대표님을 만나고서 처음에 도망가고 싶었거든요. 저는 1대1 코칭은요, 정말요, 저를, 저보다 또 나이도 어리시잖아요. 저희 아들뻘이에요, 막말로 말하면.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셨네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이런 말들을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눈물 정말 세상에서 한 번도 건드려 보지 않는, 건드릴 때마다 너무너무 아팠거든요.
말귀도 못 알아듣고요. 저는 제 딸 아들 이야기를 무슨 저기처럼 했을 때 듣다 듣다 못해서 저에게 그 말했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뒤로부터 딸 이야기를 절대 안 하는데 저는 딸 이야기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본인 이야기 하세요. 제 이야기 할 게 저는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어, 보면은 없었다고 딸을, 생각했죠. 예, 아들, 이런 것들을 내세웠던 것 같으니까 내 아내 거를 꺼내지 못하니까 남의 걸로, 네. 예, 그걸 인식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가 2, 30년을 가지고 왔던 저였기 때문에 그걸 깨부시고 나오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귀인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러면 아예 시작하고 관계를 맺는 것도 어려운데 그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어렵겠네요.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어, 저는, 이 지금, 그 전에 지금 대표님들하고는 전혀 연락을 해요. 왜? 너무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제대로 배워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이르렀거든요. 이건 기적이거든요. 제가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 가장이었어요. 그리고, 저 애들 아빠는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그런데도 아들은 직접장애였어요. 그러면 거기에 돈이고 뭐고 치료를 계속해야 되고 뭐가 했을 때 그거를 제가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 2천 벌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닌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내 처지가 그랬었고 그리고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저한테 독하게 했잖아요. 너 나한테 어느 정도 성을 독하게 근데 해보니까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은 저와 쓴소리를 해서 성공을 했음에도 나중에 네가 그 한 말 때문에 지긋지긋했어. 이렇게 떠나는 사람, 배신하는 사람도 많고, 저 또한 일을 그렇죠. 하면서 실장님도 그렇고, 동업자도 그렇고, 모든 거를 다 해주고 이랬는데도 나중에 돈을 벌게 되고 하면 본인 혼자 맞아. 한 것처럼 맞아. 배신하고 떠난 사람도 많고, 손님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거를 겪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제 손님들에게 기인인 분들이 있어요. 저를 기인이라고 생각하고 아직까지도 저를 믿고 모든 것들을 하시는 그 관계는 일반적인 관계로서는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 기인이라 그래서 상호 관계가 돼야 된다고 전 봐요. 그 어, 깨달음을 얻었을 때 감사함이 진짜 그냥 뭐 그분을 통해서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유지하기가 대부분이 기인을 떠나는 게 내가 나중에는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잘났다고 떠나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면 네. 저기 그 귀인을 이제 시작할 때 귀인을 이제 우리가 나름 알아보고 이제 귀인하고 관계를 맺을 때는 내가 준비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준비가 경제적인 준비도 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나름 나의 어떤 상태에서 내가 진짜 절실하게 도움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배고픔이 있어야 되고 뭐 어쨌든 다양한 이런 준비를 얘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피디님 생각에서는 귀인하고 관계를 맺기 시작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귀인은 알아볼 수 있는데 그 귀인이 나랑 연결돼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그 준비가 피디님 생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가장 결핍? 어, 한 가지로 하나로 표현하자면 결핍이 있어야 된다는, 근데 그 결핍을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 음, 그 채워야 되는 결핍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아야지 그 결핍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왔을 때 돈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진짜 기인을 알아보고 제가 대표님하고 1대1 코칭 남들은 주변에서 저한테 말 안 했다가 나중에 그 돈을 이야기했을 때 저한테 미쳤다 또라이라 그랬어요. 음,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수업 같은 걸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유튜브를 보는 것도 부동산 외에는 본 적이 없고, 무슨 뭐 교육을 받으러 다녀본 적도 없었거든요. 음, 하다못해 저는 부동산 자격증도 독학으로 했거든요. 음, 그런데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제가 천만 원을 대표님하고 2달 만에 제가 망설임 없이 제가 대표님하고 그냥 저를 받아준 게 아니었잖아요. 자격 조건도 보고 그 다음에 인터뷰도 2번 정도 하고 이랬을 때 유튜브에도 남겨놨어요. 무슨 서울대학교 합격한 것처럼 음, 저를 받아준다고 했을 때. 근데 그게 돈의 그 값어치보다 대표님이라는 분하고 제가 연결돼 보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그 결핍을 찾아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생각이었거든요. 그 PCM 2달 교육을 통해서 만약에 대표님이 뭐 나를 돈을, 우리를 엄청나게 벌게 해줬다, 뭐 이런 것만 애쳤다 그러면은 아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음, 네, 제가 목적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목적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나의 정체성을 알고 싶고, 나의 본질을 알고 싶고, 근데 그걸 끄집어 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돈은 중요한 것 중에 일부이지만 진짜 결핍하면 찾으려고 하면 그 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지금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한 게 사실 내가 돈이 아예 없으면 물론 없다라고 하는 건 내가 그동안에 돈을 잘 못 벌 정도로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건데 혹시 내가 돈을 좀 어느 정도 벌어도 그 다음에 또 구멍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결핍에 대한 그 구멍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PD님은 자꾸 자신을 찾기 위한 그 뭔가 찾고자 하는 그 동사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저를 안 찾았겠죠. 예, 그리고 제가 앞에 있어도 1대1 몰라봤어요. 코칭을 받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냥 단순히 제가 1대1 코칭뿐만 아니라 다른 뭐 줌으로 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거는 훨씬 더 저렴하고 또 이렇게 거기서 또 충분히 인사이트를 얻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것도 제가 하는 거니까. 그럼 그걸로만 만족했을 텐데, 또 돈을 이제 1대1 코칭을 받으면서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는 절대 안. 돈을 쓸 때는 저 사람은 뭐 그래도 뭐 부동산도 많고 그래도 막 뭐 50억 막 이렇게요. 다 이 정도 이렇게 막 벌어놨으면 저 정도 쓰는 건 껌값고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돈이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쓰는 거에 있어서 더 민감하고 예민하고 자기의 어디에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더 사실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PD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함인데 그 간절함에 대한 부분들을 누군가는 나도 간절한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PD님의 간절함과 일반 사람들의 나도 간절하다고 이렇게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차이점은 저는 이제 물어보니까 차이점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요. 순간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그거 같아요. 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는 누구든지 살아요. 주어진 삶에. 그런데 그런 간절함을 통해서 몇 번 성공을 해본 사람. 오케이. 예, 그랬을 때 제가 보통 사람들은 주변에서 봐도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아무도 이해를 못 해요. 예. 무슨 말인지 뭐 알죠? 이제 먹고 살만하고 뭐 하고 야 그렇게 하고 이랬는데 근데 저는 제가 이 변동성을 너무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그걸 네, 겪으면서 끝까지 놓지 않고 뭔가 찾으면 끝점이 성공해 했을 때 그 맛을 알아요. 네, 제가 망했을 때 이렇게 오고 저희 네, 아이가 직접장애 2급을 받았거든요. 병원에서 쟤는 사랑구실을 못한다 그러고 몸이 약했기 때문에 오래 못 산다 그랬거든요. 그럴 때 또 찾았거든요. 모든 거 네, 장애아동 심리학부터 공부를 시작하고 뭐를 해서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건강하고 네, 일반 아이들보다도 그거를 맛을 봤기 때문에 알아볼 수 있고 그거가 된다 그러면은 실행을 하고 안 되더라도 끝까지 붙잡고 안 놓는 것 같아. 근데 이걸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남의 탓으로 가고 맞아요. 어차피 난 저거 안 돼. 난 지금 삶에 만족해. 난 더 이상의 저렇게 막 힘들게 사는 거 별로 원하지 않아.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어, 제가 순간적으로 느끼는 게, 네, 제 주변 어, 사람들하고 저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아,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네, 아, 그 말이 그래요? 맞는 것 같아. 네, 왜냐면, 진짜, 이게 성공을 해보면 그 성공해본 맛이라고 하는데 그 맛을 누군가는 그게 느끼는 게 1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단계를 못 느껴본 사람은 지금 2단계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맛을 느끼려고 하는 그 2단계 또 3단계 이렇게 있는데 그 1단계를 보통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닭대가리라고 표현하는 게 자기 앞만 거를 보면 1단계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진짜 우리가 그 우리의 계열의 찐 부자들은 1단계를 보는 게 아니라 10단계를 보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10단계를 봐버리면 그게 처음에 나한테 와닿지는 않지만 그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그 사람의 영혼이든 그 사람의 정신이든 그게 뭐든 계속 이게 받다 보면 모르겠어요. 이 마음의 우주의 법칙이라고 할까? 그게 연동이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는 경험들이 그 원칙 안에서 사실 내가 경험한 걸 다시 재해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단계만 바라봤을 때는 피디님의 행동을 어느 주변에 누구도 공감을 못 할 것 같아요. 왜? 피디님 지금 2단계 하려고 하는데 얘네는 지금 1단계만 바라보는데 어떻게 2단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왜? 2단계와 1단계 사이에는 벽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네. 자, 그게 어쨌든 지금 피디님의 나름 노하우인 것 같아요. 예. 아, 내가 귀인을 알아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그 간절함에 대한, 그 봐봐요. 간절함의 키워드도 누군가는 자기도 간절함이 있대. 예. 그러니까 그 음, 간절함이, 그 사람의 간절함과 우리가 생각하는 간절함에 대해서는 다르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음, 얘기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PCM 교육이 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으로 지금 자리 잡고 저 PD님한테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다른 PD님도 PD님 또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1대1 코치 다른 받는 사람 포함해서 PD님 자신도 그렇고 왜 PCM 교육, 왜 이런 1대1 코칭, 왜 이런 P8이라든가 PCMR라든가 그리고 퀸즈 대학이라든가 이런 이 모든 것들 보면 왜 사람들 변화시키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PCM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렇게 두 갈래 정도로 저는 나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보는 게 간절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냥 하나의, 뭔가 돈만 벌기 위해서, 그래, 여기 가면은 올천 해준다더라, 뭐 이런 것도 있을 네, 것이고, 그리고 나이가 이제 한 40대고 뭐 이러니까 경험치가 많지 않는데, 뭔가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 리 오는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서 1대1 코칭을 통하거나 PCM 교육만 통해도 제가 봤을 때 PCM만 듣는다는 거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고차원적으로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PCM만 들어도 깨달음이 팍팍팍 올 것 같거든요. 어. 왜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PCM 교육을 처음에 들으면은 하나의 덕서고 불편하고 다 내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실행을 안 하거든요. PCM만 해서는 실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거. 왜 말로 이렇게 주기만 하지 실질적으로 티카티카 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면 그냥 뭐 떨어져 나가고 안 되면 말고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1대1 코칭이라는 거는 일단은 그냥 아무나 받아주지 않는 거고 자격권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안 하면은 그냥 치는 게 아니잖아요. 후벼 파잖아요. 네. 예. 그 후벼팜을 느끼면서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들이 아주 바보는 아니잖아요. 1대1 코칭을 했을 정도가 된다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간절함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실행할 수도 있는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갖추기는 했을 거라는 거야. 아무것도 몰라도. 근데 그 안에서 계속해서 피드백을 그 주는 게 그냥 이론의 피드백이 아니라 끌어내주는 그게 그리고 정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정답을 스스로 찾게 해주는. 우리는 항상 정답을 알고 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먹여줘야 되고
답을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유튜브는 이렇게 이렇게 찍으세요. 이렇게 몇 분 내로 찍으세요. 뭔가 하면은 거기에 틀에만 박히는데 시작하세요. 안 알려주고. 그리고 하다 보면은 뭔가 할 때도 질문을 할 때도 질문하세요.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그걸 꺼내면서 내가 꺼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것 때문에 변화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 옆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은 전 그거라고 보거든요. 옆에서 그냥 터치해주고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뭔가 몰아주는 거지. 자, 이거 먹어. 1번, 2번, 3번, 4번을 선택해서 너 몇 번으로 갈 거야. 내가 그 방향성 제시해 줄게. 이렇게만 따라와. 근데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다름을 다 거기에 맞게끔 세팅해서 가신다는 거. 근데 그게 빨리 가시는 분들은 빨리 깨우쳐서 가시는 분들은 빨리 가고 저처럼 좀 늦게 깨우치는 사람은 늦게 깨우쳤지만 어느 순간에 저는 그게 대표님께서 예전에 양자 물리학을 알려주면서 순간이동이라는 거를 알려주셨어요. 아, 저게 뭘까? 그랬는데 이제 저 그 용어를 제가 어느 순간에 깨닫기 시작하니까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둥절할 정도로 갑자기 막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바보인가 봐. 멍청인가 봐. 나 이거 포기해야 되나 봐. 이러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왔는데 그 예전에 했던 단어들, 이제 용어들, 네. 대표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뭐 진짜 감사, 가짜 감사 이런 게 했을 때 그게 오기 시작하니까 순간이동이라는 거를 근데 그거를 만약에 기다려주지 않고 옆에서 그거를 꺼낼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고 저 같은 분에게 자, 피디님은 아직까지 이거 안 해봤으니까 유튜브는 이렇게 찍으세요. 그리고 글쓰기는 이렇게 하세요. 피디님은 앞으로 사람들과 소통은 이렇게 하세요. 뭐 콜드콜은 예전에 해봤으니까 만약에 그랬으면은 큰 변화 깨닫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은 그거를 이론으로 한 게 아니라 15년의 사람들을 코칭을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단계에서 2단계 올 때까지 그 기다리는 거 끊임없이 진짜 어, 이 쳐주면서 나오라 나와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빨리 가는 분은 빨리 더 가고자 하는 그 목표치를 향해서 가는 거고 근데 PCM만 통해서는 이런 게 다 꺼내지지는 몰라요.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은 잡아서, 아, 저런 말이야. 블랙스와는 저런 뜻이야. 안티프레질은 저런 뜻이야. 그렇지만은, 그래, 나는 프레질한 삶을 살았으니까, 앞으로 안티프레질한 삶을 살아갈 거야. 그래, 내가 블랙스완을 겪었구나. 앞으로 블랙스완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 이런 이론적인 거는 PCM에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내 삶으로 적용해서 가려면은 대표님께서 이렇게 진짜 무작위하게 음, 쳐줘야지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PCM은 교육이라는 거는 하나의 로드맵을 그냥 내가 그릴 수 있는 뭔가 그릴 수 있는 사람을 그림을 그려보는 그 도화지에 그냥 그래 이건 이거야 이거야 우리 들어갔을 때고 1대1 코칭은 거기에서 정말 이제 이 큰 그림이라는 걸 있는데 나는 큰 그림에 있는데 거기에서 작은 점부터 다시 찍어갈 수 있도록 끄집어 내주는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1대1 코칭이 아니면 PCM만 듣고서는 다 꺼내기는. 그러니까 삶에서 도움은 되겠지만 그냥 거기에서 우리가 멈춰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입니다. 좋아요. 현실적으로 피디님한테는 결국에는 이 교육이 뭐 일대 코칭, 뭐 퀸즈 대학도 있고, 뭐 PCM에 피파리, 비세마도 있고 하는데 그게 적용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삶에 그러니까 현실 삶에 지금 이제 이 줌도 이제 끄고 우리 인터뷰도 끄고 현실 삶으로 돌아갔을 때 과거랑 지금이랑 피디님 현실 삶에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그래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꾸물거리면서 일할 정도에 대한 여유를 얘기했는데 현실 삶에 어떻게 적용돼?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건 피디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다라고 하는 그 속성을 최대한 표현을 했다면 현실 삶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지금 부동산 일을 여전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내가 일을 해야 돼. 일이 우선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제 삶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그리고 그렇다 그래서 일을 더 못하는 게 아닌 거고, 집에서 전화 한 대로도 전화를 연결해 놓고 음, 있기 때문에 모든 상담이 가능하고 그 사람과 예전에는 예약제를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네, 뭐든지 온다 그러면 얼른 뛰어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의 시간에 맞춰요. 네, 지금도 아까 전화 오는데 그냥 이렇게 네. 올려요. 예전에는 전화가 오면 쿵당쿵당하고 빨리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제가 우선순위가 어떤 거를 알고 그리고 어, 가장 많이 변한 게 그 손님들과의 이런 모든 대인관계에서 소통이라는 거를 음, 소통이 돼요. 그리고 관계가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제거할 것들이 어디서 제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아니까 제가 약간의 삶이 가벼워진. 처음에 대표님이 삶은 가볍게, 목적은 진지하게. 어떻게 삶이 가벼워? 애 생각해야 되고, 돈 생각해야 되고, 이 삶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삶이 가벼워 도대체가. 근데 그 말이 이제 알겠는 거예요. 제가 주도적이 돼서 저의 통제권이 저한테 있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한테, 그리고, 예전에는 뭔가 해보지 않는 거 있으면 내가 저걸 어떻게 아니야. 딱 이것만 해야 돼. 이거 있었는데, 뭔가 주어지면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일이든지. 음, 시도해보고, 그 삶 속으로 내가 또 들어가 보는 거. 그러니까 예전엔 계획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했었다면, 지금은 그냥 그 무조건 오면은, 그래? 저기 한번 해봐? 그러면 해보는. 예전에는 절대 안 됐어요, 그게. 내가 이게 하루의 일과라든지 한 달의 일과 뭐 일과 중에서 뭔가 갑자기 친구가 만나자 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누가 뭐 성당에서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러면 그 시간 외에는 시간을 안 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뭐, 저거 한번 해볼 만한데? 그러면은, 어, 네. 그러면서 제가 일단은 사람들 대인관계가 좋아진, 그러니까 사람하고 많이 만나서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예전엔 대인관계가 힘들었던 게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거나 이러면은 약간 상처받는 그런 게 있었고, 소통이 안 되니까, 양면성을 보지 못하니까 일반 통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면만 보니까 대표님이 100억 하라 그러면 100억을 벌어야 되는 줄 알고, 그거에 집중하다 보면은 힘들고 뭔가 이랬던 것들이 저기에는 다른 면이 있다는, 그리고 저게 속성이 뭐라는 걸 알기 음, 시작하니까 누가 어떤 말이 와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저 말의 의미는 뭘까? 저 뒤에는 어떤 걸 내포하고 있을까? 이거를 질문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 이런 거니까 나의 예전에는 혹시 이 말이 틀릴까? 그리고 이 말하면 저 사람이 원하는 정답이 아닐까? 이러면서 쭈삣쭈삣 됐던 게 정답은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하고 내 안의 거를 그대로 내 생각은 이런데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제 대화 자체도 좀 이렇게 돼가니까 좀 궁금증이 많아졌어요. 어, 예전 삶에 궁금증이 없었어요. 제 거 왜? 그리고 나머지 거 그냥 이렇게 누군가 오면은 근데 관찰이라는 걸 하게 되고 어, 어떤 사람이 뭔가 이상하게 다가와도 사람들이 이렇게 진상이 오면 저 진상 너무 근데 저 사람이 오늘은 진상짓을 할 만한 일이 있었을 거야.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 어떻게 끄집어낼까? 이게 되니까 어떤 사람도 와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재밌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100억에 그래서 아까 말한 게 저에게 대표님이 가치 부여는 100억, 200억이 아니라 이런 거를 제가 앞으로 60대, 70대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이게 더 단단해질 건데 그러면 나는 얼마만큼 진짜 행복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아, 이 진짜 행복, 가짜 행복도 뭔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추구했을 때 어떤 거 했을 때 그래서 대표님이 예전에 나만큼 행복한 사람 나와보라고 했잖아요. 나가고 싶었어요. 그 의미가 이 뭐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이 많이 벌고 누가 옆에서 나한테 잘해주고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 내가 충만했을 때 행복하다는 거. 어, 내가 나를 알아보고
내가 나한테 네. 그 행복함이 정말 나하고 대화하고 있을 때 행복함을 알았어요. 저는. 아, 제가 지금 보니까 피디님 확실히 좀 많이 변한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내가 질문을 하면 우리가 대답하는 것도 사실은 이 말이 내가 상상의 질서에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는데 이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인터뷰 방송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지금 피디님을 표현하는데 행복을 느꼈어요. 피디님 행복해 보였어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게, 아, 이 사람이 실제로 그렇다. 이게 동물적인 감각을 딱 알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 필요 없고, 말은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을 안 하는 그 무언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네, 무언가가 행복해 보인다라고 하는 게 들어맞기 때문에, 아, 이 네. 사람이 좀 그래, 뭔가 좀 안 해, 이제는. 약간 그게 지금 보인 거예요. 네, 아, 그동안에는 어쨌든 인터뷰 오늘 하기 잘했네요. 왜, 그전에는 전화로 하면은 이 사람의 말만 들었을 때는 그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게 다 사실 정보란 말이에요. 근데 PD 네, 네, 네. 오늘은 그 표정이 느껴졌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오늘은 좀 이게 하나의 인정이 아닌가 싶어요. 예. 왜냐면 내가 음,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예술이란 말이에요. 한 인간이 내가 의사 표현을 할 때는 예술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네, 사람한테 그 표현력이 전달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단순히 우리만 내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기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네.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되게 지금 기쁘고, 피디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인터뷰 처음 해봤잖아요. 저랑. 네, 네. 어땠어요? 그냥 오늘 마지막 이거 좀, 피디님 리뷰 정도 저는, 말씀하시고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인터뷰하자고 왔을 때 진짜 떨렸어요. 나한테 왜 그러지?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왜냐면은 또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알아가고 막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음, 다른 분들은 어쨌든 간에 돈의 속도도 내고, 뭔가가 그렇기 때문인데, 저는 제가 원하는 걸 지금 다 얻고 있어서 행복한데, 인터뷰에서 뭐라고 하지? 근데 지금, 제 거를 지금 하고 싶다던 말을 다 꺼낸 거예요. 이게 어떤 걸 준비되고 뭔가 한 게 아니고, 대표님께서 질문해 주시는데, 뭔가 이렇게 형식적인 답이 아닌 거고, 내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어, 오늘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 지금 행복했어요. 어쨌든 제 말을 다 전달할 수가 있어서, 물론 거기에 전달이 다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그 안에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 저건 아닌데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저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다 꺼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요. 지금 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네네네네. 좋아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인터뷰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